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니까 좀 더 공손하게 굴어. 명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누이도, 시동생도, 조카들도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오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새벽부터 준비해야 제맛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갈비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째 서 있는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결혼하고 매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 강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을 힐끗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전 간이 싱거우면 안 돼. 아들 입맛 알지?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대답을 하면 잔소리가 2배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해. 수지는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생신 선물도 정성껏 골랐고 안부 전화도 매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받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시동생에게,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걔는 뭘 해도 어설퍼.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은 아닌 것 같아. 남편 민재는 그 말을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좀 더 노력해봐. 그때 수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치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의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준 앞치마였습니다. 분홍색 꽃무늬에 우리 집 며느리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동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글씨가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아내도, 엄마도, 여자도 아닌 그저 며느리.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 도울 거 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미영은 안심한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도우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형수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수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기계적인 움직임, 감정을 지운 얼굴. 이렇게 하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명절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 명절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민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 다들 배고프다는데. 수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 3시간을 더 서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민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 없어? 도와줄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고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나갔습니다. 설거지는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빛은 닿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창문이 작았습니다.
환기용이었습니다. 채광용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햇살은 사치였습니다.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20가지가 넘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 김치전, 나물 5종류, 떡국, 과일, 약과. 전부 수진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은 시아버지. 그 다음은 시누이 남편, 시동생, 시누이 순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어나기 편하라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자리였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보니 자신의 그릇만 작았습니다. 손님용 그릇이었습니다. 가족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 너는 그거 써. 새 그릇은 아까우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던 것이 결혼 첫 해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갈비찜이 맛있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레시피 알려줬어요. 원래 우리 집안 비법이에요.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수진이 유튜브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대로 하면 너무 짜서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영이 잡채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내년에는 불고기도 해줘. 우리 애들이 불고기 좋아하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형수, 김치가 좀 짠 것 같은데? 다음엔 좀 싱겁게 해줘. 수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직 간 맞추는 게 서툴러. 10년이 됐는데도.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10년간 삼켜왔던 자존심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수진을 봤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먹고 있어? 민재는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 먹으면 설거지 얼른 해. 과일은 내가 깎아줄 테니까. 과일은 시어머니가 깎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설거지는 수진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었으니까. 수진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밥그릇. 손님용 밥그릇.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도망쳐. 여기서 도망쳐.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정리하려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 수진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깊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좀 건방져진 것 같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긴. 다 보여? 시누이와 시동생이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조카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좀 듣던가.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 누군데?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그 작은 밥그릇이, 손님용 밥그릇이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그것도 제대로 못 들어? 수진은 깨진 그릇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재를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수진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민재 말이 맞아. 농담도 못 받아주냐.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형수가 원래 좀 예민하잖아요. 시동생도 웃었습니다.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도자기 조각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피가 나는 손으로 조각을 주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마치 자신의 자존심 조각 같았습니다. 10년간 깨져왔던, 10년간 주워왔던,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치우고 설거지해. 과일 준비해야지.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자신을 빼고 웃는 가족들.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수진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가지 음식을 만들었으니 20개가 넘는 냄비와 프라이팬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베인 손가락이 쓰라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가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없다는 말을 들어도 웃었습니다. 무시당해도 웃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을 들지 않아도 웃었습니다. 오늘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민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10년 전 민재가 끼워줬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민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참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부엌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좀 둔해. 일머리가 없어. 신우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형수가 좀 그래요? 뭘 해도 어설프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접시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다 깨뜨리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였으니까. 좋은 며느리는 참아야 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오후는 길었습니다. 설거지는 더 길었습니다. 수지는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닦고, 헹구고, 건조대에 올리고, 반복, 또 반복. 10년간의 반복.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 반지가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수지는 25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처음으로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새 가족을 얻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수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을 부치다 기름에 데웠습니다. 아파도 웃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전이 좀 탔네. 잡채가 싱거워. 떡국 간은 잘 맞았네. 수지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잘하면 돼가 10년이 걸려도 끝나지 않을 줄. 매년 명절. 수지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더 빠르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평가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언제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지? 그래도 잘 맞춰줘서 고마워.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잘 맞춰줘서 고마워라는 말의 의미를 계속 맞춰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집안에, 자신에게가 아니라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그 글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 후. 그 글씨가 저주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수진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뛰어논 피곤함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댁에서 집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라 불렀을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입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그래? 그런 농담할 때가 있어? 내가 좀 넘어가 줘야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농담.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수진아. 명절 때마다 이러지 말자. 수진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전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참았어요.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참았는데?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수진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아낀다고요? 아끼는 사람한테 똥 기저귀 갈 사람이라고 해요? 민재가 핸들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건 농담이라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흘러내릴 테니까. 당신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내 편 안 든 게 아니라 중간에 서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민재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대화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들. 무엇도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10년을 더요. 20년을 더요. 평생을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좀 웃어. 엄마 기분 안 좋게 하지 말고. 수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재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잘 맞추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똥 기저귀 갈 사람. 그게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언젠가 쓸 도구, 결혼 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년 전에는 따뜻했는데, 민재의 손에서 받았을 때는 따뜻했는데,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 가장 고요한 시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이혼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 10년간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겠다는 것.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겠습니다. 똥 기저귀 갈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그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낼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수진은 아니. 저는 그냥 저예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종도 아닌. 그냥 수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